우리가 흔히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서양의 어두웠던 중세시대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빗자루를 타고 밤하늘을 나는 마녀, 악마와 계약한 이교도 여성들,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이 불태우는 화영대 같은 섬뜩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과연 그런 비극이 서양에만 존재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역사 속 조선에도 마녀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 이름과 모습이 조금 달랐을 뿐이죠.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마녀로 지목되었던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대체 왜 그토록 잔혹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한 서양의 마녀 사냥과는 또 다른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미신과 권력 다툼, 그리고 시대의 편견이 빚어낸 비극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의 마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서양처럼 악마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사스러운 존재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들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죠. 여기서 요사스러운 존재란 단순히 이상한 사람을 넘어 불길한 기운을 퍼뜨리거나 저주를 내리거나 혹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사회 질서를 교란한다고 믿어진 이들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간혹 요물이나 무고를 행한 자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이들은 왕실의 평화를 위협하거나 백성들의 삶에 재앙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지목되었는데요. 서양의 마녀가 종교적 이단으로 몰렸다면 조선의 요물들은 주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요사스러운 존재로 낙인 찍혔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힘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이나 궁녀들이 때로는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 휘말린 왕비나 세자빈까지도 이런 비극의 대상이 되곤 했죠. 백성들 사이에서는 과부나 노파, 혹은 마을의 평범한 여인들이 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면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든 채 불안에 떠는 여인의 모습, 음산한 구판의 기운, 그리고 익명으로 고변을 올리는 손가락은 당시의 불길하고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마녀들은 미신이 팽배하고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적 한계 속에서 종종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되거나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왕실은 국가의 안녕과 직결되는 신성한 공간이었기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불행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왕이 병에 들거나 왕실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이 극심했고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 즉 요사스러움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늘 가장 약하고 동시에 가장 쉽게 지목될 수 있는 존재에게 향했죠. 주로 왕의 병환이나 후계 문제와 얽혀 궁중의 여인들이 요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사실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권력 암투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얻으려는 경쟁, 각 붕당 간의 정치적 대립, 그리고 왕실의 혈통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이들에게 요사스러운 존재라는 프레임은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정 궁녀나 내인이 왕실의 불행이나 왕의 병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흔히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한번 궁중의 요물로 지목되면 그 여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외근부의 혹독한 신문이 이어졌고 증거는 미약하더라도 요사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이 자행되었죠. 어둠 속에서 인형의 바늘을 꽂는 상징적인 연출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죄를 만들어내어 희생양을 삼았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끌려가는 여인의 모습은 당시 궁궐 내에서 벌어지던 밀담과 음모, 그리고 그로 인해 파괴되는 개인의 삶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마녀사냥은 서양의 그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발생했지만 무고한 이들이 편견과 광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극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궁궐 안에서 벌어진 첫 번째 비극들은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궐안의 비극은 그 시작에 불과했죠. 이처럼 불안과 광기가 빚어낸 어두운 그림자는 궁궐 밖 평범한 백성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드리워지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알 수 없는 질병이 창궐할 때면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아 헤맸고 그 시선은 늘 사회적 약자를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 마을의 새로운 외지인, 남들과 어울리지 않던 노파 같은 이들이 바로 지목되었죠. 저 여인이 마을에 재앙을 가져왔어. 그녀의 요사스러운 행위 때문에 병이 돈다. 라는 식의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낸 상상 속에 마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중은 이성을 잃고 마치 돌팔매질을 하듯 한 여인을 향해 무자비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고립된 채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여인의 모습은 시대의 광기가 얼마나 쉽게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것은 사회의 불행을 투사할 희생양을 찾던 집단 광기의 참혹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마녀 사냥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불만을 품거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싶을 때 특정 여성을 지목하여 요사스러운 행위를 했다고 거짓으로 고변하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몰래 인형의 바늘을 꽂거나 저주를 빌었다는 식의 허황된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고변은 비밀스러운 미래나 음모 속에서 만들어졌고 내용은 종종 과장되거나 아예 꾸며낸 것이었죠. 고변이 접수되면 외근부나 관아는 증거보다 자백을 받아내는 데 주력했죠. 혹독한 신문과 잔혹한 고문이 이어졌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 죄를 만들어내 희생양을 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거짓 고변을 작성하는 손길은 차가웠고 옥에 갇힌 채 절망하는 여인의 모습은 당시 사법체계의 한계와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궁궐 안팎에서 벌어진 수많은 비극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조선시대 마녀 사냥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생양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한 위치에 있던 여성들이었죠. 미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왕실이나 고위층의 권력 다툼, 그리고 개인적인 질투와 욕망이 뒤섞여 이러한 비극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가 낮았고 시대는 과학적 지식보다는 미신에 쉽게 기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 했고 그 해답을 손쉬운 희생양에게서 구하려 했던 것이죠. 조선시대의 요사스러운 존재는 사실 실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시대의 뿌리 깊은 편견과 무지, 그리고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이 뒤섞여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허상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여성들이 잔인하게 고통받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특정 시대에 국한된 비극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마녀를 만들어내어 희생양을 찾는 인간 본연의 어두운 면모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역사적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녀 사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중세시대의 유물처럼 아득한 옛이야기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 속에는 보이지 않는 마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과 집단 광기가 얼마나 쉽게 무고한 희생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조선시대의 비극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